여러분, 요즘 한국 SNS나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30살밖에 안 됐는데 난소 나이가 45세래요. 영양제 먹었는데 난소 나이가 37세에서 30세로 회복됐어요. 그런데요, 과연 난소 나이라는 말이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일까요? 무엇이 오해이고 무엇이 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산과 전문의로 10년 넘게 진료를 하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현재는 난임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이시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MH 수치 하나만으로 난소의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AMH라는 호르몬의 실체를 미국 난임학회, 즉 ASRM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에서는 실제로 SART라고 미국 보조생식학회에서 만든 임신 성공 확률 계산기를 통해 나이와 AMH 레벨에 따른 임신 성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난임 진료를 받게 되면 ASRM 권고에 따라 보통 난소 예비력, 즉 Ovarian Reserve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가장 자세히 이야기할 항뮬러리안 호르몬이라고 AMH입니다. 두 번째는 AFC라고 Antral Follicle Count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음파를 통해 이번 달에 자라고 있는 미성숙 난포 개수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FSH와 에스트라다이올이라고 생리 초반에 검사를 해서 뇌와 난소가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지를 봅니다. 쉽게 말해서 뇌가 난소에게 난자 좀 만들어봐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은지 보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호르몬의 수치가 실제 치료 결정을 크게 바꾸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 검사를 하지 않는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AMH는 난소 안에 있는 미성숙 난포에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혈액으로 검사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진 검사 중에서는 난자의 양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MH는 난자의 질이 아니라 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환자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AMH 수치를 연령별로 평균값과 비교해서 이 수치는 평균적으로 몇 살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낮으면 난소 나이가 어리다, 높으면 난소 나이가 많다 이런 표현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비유일 뿐이지 공식적인 의학 진단 용어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산부인과 전문병원이나 난임센터에서는 AMH를 단독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가검진이나 보건소 검사 등으로 충분한 상담 없이 숫자만 전달되면서 불필요한 불안이 생기는 경우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미국 난임센터에 오시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양이랑 질을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AMH는 내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 앞으로 쓸 수 있는 난자 풀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 같은 숫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MH는 양입니다.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난소 안에 남아있는 난자의 재고량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수치가 낮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되고 높다고 해서 임신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임신율과 유산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난자의 질이고 이 질은 여성의 실제 나이와 매우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나이와 염색체 이상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자주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20대에는 정상 염색체 배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40대로 갈수록 염색체 이상 배아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결론은 명확해요. AMH가 낮더라도 20대 여성은 난자가 몇 개 안 나오더라도 정상 염색체 배아를 가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반해 40대 여성의 경우는 AMH 수치가 높더라도 염색체 이상의 배아 비율 자체가 높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AMH까지 평균 이하로 낮다면 난자의 양도 적고 나이로 인한 질도 제한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MH는 임신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치가 아니라 난소의 난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계량화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SNS에서 AMH가 1점대에서 2점대로 올랐다면서 아니면 2점대에서 3점대로 올랐다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건강관리나 영양제 덕에 좋아졌다고 말하는 글이나 포스트를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난자의 질이나 임신유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검사기간이나 키트, 또 언제 측정을 했는지, 피임약 복용 여부 등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우리의 나이가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MH 수치가 달라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난자의 질이 좋아졌다, 난자
숫자가 늘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난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는 줄어들 뿐 다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 의미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족 계획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AMH만으로 자연 임신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나이와 함께 수치를 알고 있으면 임신 계획을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AMH가 1.0 이하로 낮다면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너무 미루지 말라는 경고등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35세 미만의 젊은 분들은 수치가 낮아도 자연 임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시도를 해보시고 6개월 정도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일단 난임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될 경우 치료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AMH 수치에 따라 저희가 약을 얼마나 쓸지 또 난자가 몇 개 정도 나올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보조생식학회 SART에서는 약 2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IVF 임신 성공률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개인의 절대적인 운명을 말해주는 도구가 아니고 비슷한 조건의 실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난임 전문의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SART 계산기로 여러분의 임신 성공률을 직접 예측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SART IVF 칼큘레이터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링크는 제가 댓글에 남겨둘게요. 여기 메인 화면에서 Get Started를 누르고 임신을 계획 중이라는 의미의 I'm thinking about IVF를 클릭합니다. 입력 창이 뜨면 나이, 키, 몸무게 등 여러 변수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나이와 AMH 수치에 따른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세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세이면서 AMH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건강한 경우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난소 저하가 있으면서 같은 AMH 수치더라도 30세와 40세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30세 여성으로 키와 몸무게는 센티미터와 킬로그램으로 하는 게 더 익숙하겠지요. 제가 임의로 165cm 그리고 55kg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임신이나 출산을 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0과 0을 넣고 여기 난임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나와요. 이 중에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을 넣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특별한 진단이 없다.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AMH 항목에 30세의 정상 범위인 3.5 정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결과 보기를 눌러보시면 각각 개별화된 IVF 석세스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live birth per cycle 해가지고 한 사이클을 진행했을 때의 임신 성공률, 다음 것은 한 환자가 여러 번 진행했을 때 임신 성공률을 보여주는데 약 52% 정도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 넣기를 해보고요. 여기서는 30세에 난소 저하가 있는 AMH 수치 0.5인 환자를 예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변수들은 다 똑같이 넣도록 하고요. AMH만 0.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사이클당 임신 성공률이 약 27%, 전체 여러 번 했을 땐 36%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40세이면서 AMH 수치가 0.5인 경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들은 다 똑같이 유지를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한 사이클당 live birth rate는 약 9%, live birth rate per patient는 13%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보실게요. 이렇게 같은 조건의 같은 AMH인데도 나이 차이만으로 추정 성공률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즉, 이 데모가 보여주는 핵심이 이겁니다. AMH는 양의 지표라서 치료 효율이나 난자 혹은 배아 수에 영향을 주지만 임신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은 결국 나이 그리고 난자의 질에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나이가 많고 AMH 수치가 낮다고 해서 방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접근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MH는 난자의 양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둘째, AMH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무조건 나쁘지도 않습니다. 셋째, 임신 결과에서 난자의 질은 나이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같은 AMH라도 30세와 40세의 예측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나이와 종합적인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AMH는 미래를 예언하는 숫자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참고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계산기 결과나 일반적인 수치는 개인의 의학적 상담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병력, 초음파 소견, 정액검사 등 조건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지를 받고 불안해하실 때는 혼자 결론 내리지 마세요. 반드시 난임 전문의와 함께 전체 맥락을 파악해서 해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난임 치료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 진료에서의 차이를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주제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미국 산부인과 의사 이시원이었습니다.